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당뇨병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비교해보고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병원 내부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병의 치료법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요. 그 장단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표적인 당뇨병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당뇨병 하면은 다 알려진 대로 음식 조절하는 식이요법도 있고요. 근데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먹는 약 치료도 있고, 또 주사로 하는 인슐린 요법도 있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좀 잘 알려지고 있는 인슐린 치료 요법이 있죠. 네. 이런 여러 종류 요법들이 있어요. 네, 물론 치료 방법마다 그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과연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제가 듣기로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패턴이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악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렇죠? 네. 5년이나 10년 통해서 계속해서 나빠지잖아요. 네.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먹냐부과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뭘 씁니까? 이전까지는 인슐린 주사요법을 쓴단 말이에요. 네. 인사 주사요법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한 번이나 주사 맞는데 피하러 들어가는데 한 번 맞으면 인슐린이 이런 식으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상인의 인슐린 나온 모양을 보면, 피 속의 양을 보면은 식사 때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떨어지고, 인슐린 많이 나오고, 떨어지고, 많이 나오고, 떨어지고 이러죠. 네.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인슐린 나온 것이 이렇게 적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인슐린 분비를 정상과 똑같이, 이거 하나만 달라요, 당뇨병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상과 똑같아지죠? 네. 근데 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이 주사는 한 번 맞으면 인슐린이 서서히 흡수되는 거예요. 대포형 인슐린이라고요. 네. 24시간 지속하는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금 맞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살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실패하죠? 네. 그러면 이때 인슐린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인슐린 부족하면은 혈당치가 높아질 거예요. 그죠? 네. 그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식후 떨어뜨리면 식전에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여기 통과하면 이것이 그 약자의 작용에 의해서 24시간은 가장 최대치로 움직여요. 12시간에는 12시간이니까 12시간 그러면 인슐린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 높아져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 인슐린치지만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은 인슐린치가 피 속에 있으니까 비정상이죠. 네. 인슐린 많다는 건 저혈당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혈당이죠. 저혈당 무서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고혈당을 좀 참아라. 이쪽은 저혈당을 조금 참아라. 이렇게 좀 너무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치료하는 것이 인슐린 주사요법이에요. 네,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러니까 이제 몸의 패턴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적절하게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좀 다른 치료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하는 치료는 이 치료밖에 없는 거죠. 다른 치료랑은 완전히 다르게 결과도 완전히 다른 거죠. 많이 다른 치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치료 결과 면에서도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지금 한국의 10개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25년간에 걸쳐서 당뇨 치료의 효과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이 당할 혈색소를 보는데 그것을 정상은 6.5%입니다. 이 이하여야 돼요. 정상 2 이하니까 만약 이거보다 높으면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처음 들어올 적에 처음 왔을 때 보세요. 상당히 높았죠? 네. 9.8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먹는 약을 치료했어요. 쉽게 치료했어요. 먹는 약으로. 이런 치료했어요. 이게 그 치료하는 의사들이 10개 의과 의사들이 1229명의 당뇨 환자에 대해서 발표한 겁니다. 당뇨학회에 보면 어떻게 돼요? 먹는 약을 치료했더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위아래인데 보면은 평균이 8.5% 유지하죠. 무려 25년 동안 이런 약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평균치로 보면은 훨씬 높죠. 정상 혈당제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슐 펌프 치료한 미국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합동을 한 1,441명의 데이터를 보면요. 보세요. 기존의 인슐린 치료, 아까 먹량보다 나쁜 기존 인슐린 치료한 경우에는 혈당치가 200 이상, 아침 식전, 아침 식후, 점심 식전, 저녁 식후, 저녁 식전, 그죠? 이것이 10년 동안의 혈당치 평균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보면 전부 200 이상이었어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한 환자를 갖다가 반을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10년 동안 치료했거든요. 똑같은 환자였는데, 똑같은 조건이죠. 근데 인슐린 주사 맞다가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혈당치가 어떻게 돼요? 150이야죠, 전부 다들. 10년 평균. 확실히 떨어졌어요. 확실히 좋은 치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당화혈색소로 아까 말한 당화혈색소 보면은 처음에는 똑같이 8.9% 유지했죠. 그죠? 이건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 이 치료 방법 아주 나쁜 치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떨어지니까, 그죠? 이게 이전에 했던 치료들이에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니까 이게 7% 떨어져가지고 계속 정상 혈당치로 유지해. 떨어졌죠. 똑같은 환자였어요. 이거 720명, 이게 721명이 일로 갔어요. 치료 방법에 따라 바꿨죠? 그랬더니 어떻게 혈당 정상인 거 알았죠? 그 좋은 치료했죠. 그랬더니 이게 망막증, 이제 당뇨병은 망막증, 신장합병증, 혈액 투석하게 되죠. 신경합병증, 다리 자르게 되는 이런 합병 좋은데 망막증을 보면은요, 매년마다 검사해봤더니 맨 처음 같은 환자 있는데 옛날 구식처한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높았던 경우에는 이 망막증이 계속 증가한 거예요. 10년 되니까 거의 60% 망막증 왔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게 혈당 아까 떨어졌죠? 결국에는 10%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바꿨더니 눈에 장님되는 것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는 일이죠, 그죠? 의사로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다. 합병증만 다 알려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결국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건 아주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 이런 중요한 정보를 당뇨병 환자들 알아야만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죠. 그죠?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단순히 그때그때 혈당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정상 혈당을 유지시켜 준다는 면에서 치료받는 분들의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청남도 금천시. 약 7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올해 나이 58살의 김현희 씨. 이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막 스트레스가 그것 때문에 와서 그런지 당이 있었던가 본데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당 체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당을 재니까 거의 200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 후 약 7년간 당뇨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는 김현희 씨. 그때 계속 살이 쪘고 그때 62kg까지 나갔어요. 그때 살이 너무 많이 찌고 계속 복부가 살이 막 비만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운동은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누워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거의 와서 누워있고 뭐 일도 하기도 싫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잠만 오고 그렇게 하다 이제 약 먹고 운동하라고 계속 거기서 그렇게 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 7년차 올해 보니까 발가락도 약간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 거기 가서 당뇨센터 가서 이제 알은 거지만 무좀인 줄 알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거가 발톱이 아마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녀에게 변화가 생긴 건 약 3개월 전부터였다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 식사하시기 전에 이제 체크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한 12시 반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에 이렇게 혈당 체크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적당히 빼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나
체크를 해야 높긴 하네. 인슐린 펌프 안 달을 때는 250 나왔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식후가 이제 132 그렇게 나왔어요. 132, 137, 많이 118. 좋아지셨어요? 예, 엄청 많이 좋아졌죠. 118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정상하고 거의 같아요. 인슐린 펌프 착용 3개월째인 현재 꾸준히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김현희 씨. 음식을 가려 먹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양껏 먹을 수 있게 됐다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드셨어요? 기존에는 한 3분의 2 정도를 잡곡을 현미라든가 막 이런 걸 골고루 섞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쌀밥만 먹고 있어요. 예, 가리는 거 없게 드시죠? 예, 거의 뭐 주입하고는 식사 시간에는 뭐 과일이라든가 뭐 나물 이제 양껏 먹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쌀밥 마음껏 드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치료 초기 8단위를 넣던 인슐린 주입량도 현재는 2단위로 많이 줄어든 상태. 이렇게만 간다면 언젠가는 완치도 가능하리라 믿고 있다는 김현희 씨. 건강이 얼른 좋아지길 바란다고. 취미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제 나서서 제 아이들 요즘에 이제 한자가 꼭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한글도 중요하지만 또 한자라는 것도 많이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나서서 애들 열심히 같이 이제 가르치면서 봉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건강만 주어진다면. 혈당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몸 상태도 호전되어 생활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데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김현희 씨. 그런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른 분들도 너무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셔가지고 인슐린 펌프를 찬 다음에 생활에 좀 활력소를 잊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당뇨가 좀 이렇게 남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인슐린 펌프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괜찮으니까 본인들이 교육받고 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먹는 약을 복용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그 차이점을 더 확실하게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는 생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점이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환자 보면은 이 환자 동생인가 누군가가 또 다르고 있죠. 예, 그분도 아주 좋아졌다고 그래요. 좋아졌어요. 두 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7년간 먹는 약을 먹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걸어가도 숨이 차고 달리기를 하고 싶어도 못할 만큼 다리가 아팠고 발이 이제 식이화P 때문에 무좀처럼 발이 벗겨지고 눈도 많이 침침했는데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나서 최근에는 뭐 몇 개월 안 돼요. 3개월 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숨도 안 차고 다리도 안 아프고 눈도 좋아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중요한 겁니다. 그 환자가 꼭 중요한 일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똑하냐. 이전에 구식치료 하다가 신치료 바꿨더니 3개월 만에 아주 생활이 좋아졌어요. 봉사도 잘 돼요. 아주 기운차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먹냐 먹으면 점점 나빠지는데 췌장기름은 인공췌장치라면 증거가 있잖아요. 환자가 좋아져. 이 2명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주 혈당치도 정상화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치료 효과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전에 눈이 굉장히 침침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좋아지고 있는 거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눈이 침침해지고 7년 됐으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돼가지고 모세혈 파괴되고 망막증으로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또 가겠거나. 그런데요, 인시펌프 치료하면은 이 좋아진다고요. 진짜로 사진 찍어 놓으면은 파괴됐던 출혈됐던 것이 없어지고 정상 혈관 바뀌어졌다는 증거를 댄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빠지던 것이 좋아진 사람, 뭐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는 건 증거죠. 그러면 눈의 망막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경합병증, 다른 합병 다 좋아지고 췌장까지도 좋아질 수 있죠. 같은 세포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환자한테 이익되고,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에보다도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요. 예. 또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확실히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겁니다. 네, 이 기존에 있던 합병증까지 완화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이 보통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복용법 이런 간단한 설명만 있는 것 같은데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먹는 약이야 뭐 시간별로 얼른 먹어라. 먹는 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협부터 보면은 간호사가 한 10분 정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피하에 어떻게 놓느냐. 그것도 간단하죠. 네. 근데 인슐린 펌프는요, 그거보다는 더 알아야 돼요, 환자가. 왜냐하면 인공장기를 하나 단 거거든요. 인공장기니까. 인공장기를 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달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 인공장기가 자기 몸에 다른 장기랑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마 여러 좀 골치 아플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게 기초적인 것을 환자들이 알아야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것도 훨씬 더 복잡하고 더 강도가 세죠. 그래서 우리 당뇨센터 인슐린펌프 치료 당뇨센터의 목표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의사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 철저하고. 왜냐면 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와서 3명이나 난 환자들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낫더라고. 10년 된 사람도 기계 뜨고 낫고. 근데 이게 그냥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양가 들어오는 거 비해서, 그죠? 영양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걸 알면은 잘 적응해요. 우리가 뭐 이거 하나 저거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가면은
당뇨병 박사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의사보다 더 많이 알고 나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살릴 수가 있어요. 환자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많이 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환자 본인에 맞게 그 적절한 이 관리가 들어가서 별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당뇨 치료를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해 주세요. 예. 아마 당뇨병이라 진단받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전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인수펌프 달면은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방법의 차이니까.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니까. 초기 때 올바른 치료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루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식이요법마다 안 되면 먹는 약 쓰고, 먹는 약에서 먹는 약이 점점 늘어나서 5살 이상 되면은 운동하다가 운동가 안 되면은 하루에 한 번만에 인슐린 주사 하다가 그것도 점점 나빠지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올바른 치료하고 이런 과학적 치료에서 올바른 치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합병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죠. 네. 네, 무엇보다 단순히 병원에서 하라된 대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조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병원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